자, 다양한 일자들과 기간 만들기를 살펴볼게요. 여기서는 이전 달의 마지막 날, 이번 달의 첫날과 마지막 날, 이번 달의 총일수, 혹은 오늘 현재 일자나 오늘 요일명 이런 것들을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 경우로 여기서는 last day라는 내부함수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가야 돼요. last day는요, 현재 일자 혹은 일자를 인자값으로 받아요. 그 일자값이 속한 월의 마지막 일자를 출력합니다. 자, 아래에 있는 current date나 current time은요, current date는 현재 연, 월, 일, current time은 현재 시, 분, 초를 출력하고 그 두 개를 합해서 출력하는 게 now라는 함수예요. 뒤쪽에 있는 인터벌이나 원수는 마리아DB에서 사용되는 시간형 연산자들입니다. 인터벌 1 month 하면 한 달 간격으로 무엇을 해라. 인터벌 1 minute 하면은 1분 간격으로 무엇을 해라 라는 뜻입니다. 시간에 대해서 사용되는 연산자이기 때문에 시간을 고려해서 연산이 이루어집니다. 이 해당 코드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전 달의 마지막 날입니다. 일단 now라는 함수를 써요. now는 현재 연, 월, 일, 시분, 초를 출력한다고 했죠. 거기서 interval 1 month입니다. 한 달을 빼줘요. 한 달을 빼주게 되면 오늘이 2023년 3월 21일이에요. 그러면 2023년 2월 21일이 출력이 될 겁니다. 거기다가 last day를 적용을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2023년 2월 28일 말일이죠. 말일이 출력되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이전 달의 마지막 날이죠. 자, 두 번째는 이번 달의 첫날입니다. 이번 달의 첫날은 방금 전에 구한 이전 달의 마지막 날에다가 더하기 interval 1 day라고 써주면 돼요. interval이나 day는 시간형 연산을 한다고 했죠. 이전 달에다가 하루를 더한다고 해서 단순하게 숫자가 증가하진 않죠. 연, 월, 일, 일자 규칙에 의해서 다음 달로 넘어가야 될 땐 넘어가는 겁니다. 따라서 하루를 더해주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2023년 3월 1일이 출력되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이번 달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건 쉬워요. 오늘 현재 일자를 인자로 줘서 last day라고 써주면 됩니다. 2023년 3월 31일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 달의 총일수예요. 이번 달의 총일수는 앞서 우리가 구한 것들을 갖고 응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달의 마지막 날, last day now라는 곳에서 이번 달의 첫날, 이 두 번째 행을 전체를 빼주면 됩니다. 사실 빼준다기보다는 차이 일수를 구해서 더하기 1을 해주면 되겠죠. 그때 사용되는 함수가 date diff 이겁니다. 인자값을 두 개를 받고 두 개의 인자값 사이에 일자수를 계산해 줍니다. 단순히 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더하기 1을 해주면은 이번 달의 총 일수가 구해지게 됩니다. 실행해 볼게요. 첫 번째 행은 이전 달의 마지막 날, 2023년 2월 28일. 두 번째는 이번 달의 첫날, 3월 1일. 세 번째는 마지막 날, 3월 31일. 그리고 총 일수는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총 31일입니다. 이런 것들은 어디에다 응용할 수 있을까요? 당장 월별 첫날과 마지막 날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고, 또 가로축에 월별 단위를 사용할 때 그때 필요할 수도 있겠죠. 3월 1일이나 3월 31일 이런 것들이 X축으로 증가해 가면서 3월 1일, 4월 1일, 5월 1일 이런 식으로 증가해 갈 수 있잖아요. 그때 월별 단위를 가로축에 사용할 때 사용할 수 있고요. 또는 한 달 동안 일별 평균값을 구할 때도 사용될 수 있겠죠. 내가 한 달 동안 어떤 작업들을 해가지고 이뤄낸 게 있어요. 근데 일별 평균값을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전체를 합한 다음에 그 해당 월의 전체 총 일수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때 이런 31일 이런 것들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2월달하고 3월달하고 4월달은 각각 총 일수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구하지 않으면 그때그때마다 어떤 스크립트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구하는 게 가장 간단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로 일주일 전 당일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오늘이 만약에 화요일이라고 하면은 지난주 화요일에 일자를 구하는 거예요. 또 오늘 현재 일자. 마지막으로 오늘 요일을 한글명으로 출력해 볼게요. 자, 내용을 보면요. 단순히 그냥 계산할 수 있는 것들을 date sub나 date add라는 함수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좀 풀어놨어요. current date, interval 7 day라고 했죠. 첫 번째 인자값에서 두 번째 인자값을 뺀 값을 가져옵니다. 따라서 current date, 오늘 날짜에서 이 7을 뺐기 때문에 일주일 전 당일자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데이트 헤드는 반대로 첫 번째 인자에다가 두 번째 인자 값을 더합니다. 오늘 현재 일자는 사실 now라는 함수가 있죠.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일자에다가 인터벌 0day 02를 더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일자잖아요. 이런 식으로도 구할 수가 있고요. 또 오늘 요일을 구할 수도 있죠. dayname이라는 걸 쓰게 되면은 인자값으로 받은 연, 월, 일에 대한 요일을 구해줍니다. 기본값은 영문명이라 원래는 오늘이 화요일이면은 Tuesday가 나와야 되는데 위쪽에 lctimenames라는 시스템 변수값에다가 cokr 요일명 한글을 갖다가 세팅을 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dayname now라고 쓰게 되면은 화요일이라는 한글값이 뜨게 됩니다. 실행해 볼게요. 예상했던 대로 일주일 전 당일자는 오늘이 2023년 3월 21일 화요일이기 때문에 7을 뺀 3월 14일 지난주 화요일이 나오고요. 오늘 일자는 3월 21일, 요일은 화요일입니다. 자, 이 경우는 어디에 많이 사용될까요? 당연히 일주일 단위 일자 정보가 필요할 때 쓰겠죠. 그리고 현재 기준으로 지난주, 지지난주 혹은 지난주 등에 대한 단위가 필요할 때 7씩 끊어가지고 어떤 작업들을 갖다가 해야 될 때 이런 값들이 필요하겠죠. 혹은 요일 정보가 그날에 대해서 필요할 때 그때도 필요하겠죠. 자, 지금까지는 특정한 일자들을 그 시점에 맞게 뽑아냈어요. 하루씩 뽑아낸 거죠. 근데 이번에는 지난 일주일 동안의 연원 일자와 요일을 연속적으로 뽑아볼 거예요. 리스트가 되겠죠. 자, 쿼리를 보면은 리커시브 문을 통해서 from 1 to 7이라는 컬럼명이 n인 1부터 7까지 값을 갖고 있는 임시 테이블을 생성하여 자, 생성한 다음에 거기서 date sub라는 함수를 써가지고 현재 일자에서 하루씩을 증가해 가면서 결론적으로 빼주게 됩니다. 그럼 오늘이 3월 21일이면 3월 20일, 3월 19일, 3월 18일 이렇게 줄어들겠죠. 일주일 동안이 연월 일자가 7일치가 뽑아지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응해서 dayname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interval and day 하루씩 빼가면서 나오는 날짜들에 대한 요일값을 한글로 출력할 겁니다. 자, 실행을 해볼게요. 우선 오토바이를 갖다가 막아놓고 실행을 해볼게요. 자, 예상했던 대로 3월 20, 19, 18, 17 해서 3월 14일까지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데이터가 출력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해당 요일에 대한 이름은 한글명으로 출력이 됐고요. 이런 식으로 하나의 세트, 일주일치 데이터가 연속적으로 7일치가 출력이 된 겁니다. 자, 여기서 오토바이 1을 적용을 해볼게요. 자, 적용을 했더니 이번에는 3월 14, 3월 15, 3월 16 아까하고는 반대로 오름차순 정렬이 돼 있어요. 무엇에 대해서 오름차순 정렬이 되어 있냐면은 셀렉트절의 첫 번째 컬럼에 의해서 오름차순 정렬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 오토바이 2로 해볼게요. 그랬더니 앞쪽하고는 상관없이 두 번째 컬럼 오늘 요일이라는 컬럼명으로 여기 있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됐어요. 기역, 이은, 디귿, 미음, 비읍, 시읒 가나다 순이죠. 즉 다시 말해서 오토바이하고 써주는 정수값은 앞서 셀렉트 절에서 몇 번째 컬럼 값을 갖고 정렬을 할 거다라는 것에 대한 정의입니다. 정의. 이때 1 뒤에는 어센딩이 생략된 오름차순이라는 거는 아시고 계실 거예요. 자, 이런 데이터는 어디서 어떻게 응용이 될까요? 사용자가 이루어낸 어떤 실적을 갖다가 통계값으로 보여주는 그래프를 제공하는 앱 그런 데서 사용이 되겠죠. 그러려면은 일주일치 정보가 필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X축의 값들이 있어야지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혹은 지난 일주일 동안 독서량과 독서시간 추이 이러한 분야에도 필요할 수 있겠고요. 일주일 동안 팔린 물품 매출 여기도 필요할 수 있겠고요. 반려동물 기르시는 분들 일주일 동안 먹인 사료량 조절하셔야죠. 그래야지 동물병원에 가지 않고도 건강하게 반려동물을 잘 키우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다양한 일자들과 기간 만들기에 대한 어떤 예제들을 몇 가지 살펴봤는데 이 이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시간에는 이러한 세 가지 정도만 카테고리를 나눠서 소개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다양한 예제를 갖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